안녕하세요. 챗 GPT 등장 이후로 AI 또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 정말 뜨거운데요. 어휴, 기술 발전 속도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성장 기화를 가진 미국 기업 세 곳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유명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숨겨진 강자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크죠. 네, 오늘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당신의 어떤 산업 이해나 또 투자 관점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 외에 그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확산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입니다. 그 유명한 다빈치 수술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죠. 아,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 로봇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57%, 최소 침습 수술 분야는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이거 거의 독점 아닌가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락인 효과입니다. 의사들이 한번 다빈치 시스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익숙함 때문에 다른 로봇으로 바꾸기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쉽지 않다는 거죠. 아,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 쓰게 되는 거군요. 네, 거기다 이제 AI 기술하고 로봇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정밀도를 높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AI가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미세한 손떨림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와, AI가 진짜 수술의 질을 바꾸고 있네요. 단순히 도와주는 걸 넘어서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동 수술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재무적인 측면도 상당히 인상 깊어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5%나 되고, 특히 그 매출의 60% 이상이 로봇 본체가 아니라 수술할 때마다 쓰는 소모품에서 나온다는 점이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로봇 판매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로봇으로 수술을 많이 할수록 소모품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니까요. 수술 건수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수술 건수가 연 20%씩 늘고 있다고 하니 2023년에 180만 건이었는데 24년에는 268만 건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죠? 가격 결정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연 11%씩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 맞습니다. 덕분에 이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정말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 기술력, 거기에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까지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경쟁 위협이나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물론 경쟁사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그 락인 효과랑 꾸준한 기술 개발 때문에 단기간에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AI 기반 완전 자동 수술 같은 파괴적 혁신이 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정 분야의 강자를 봤으니 이번에는 좀 더 넓게 산업 전반의 자동화를 이끄는 기업으로 가볼까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ROK입니다. 네,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 회사는 AI를 기반으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소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돕는 기업입니다. 아, 공장 자동화요. 요즘 제조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화두죠.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때문에요. 맞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보여준 자동화의 효과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자극이 됐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해외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인데 이게 로크웰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주요 고객사들을 보니 GM, 포드, 펩시코, 화이자 정말 굵직한 전통 제조업체들이 많네요. 네, 이런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로크웰의 기술과 솔루션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을 도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산업 설비의 특성상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요. 정확합니다. 높은 교체 비용과 지속적인 서비스 관계가 강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이랑 EPS가 각각 8%, 1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이 큽니다.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를 좀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금리 상황이 중요하군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60년 이상 배당을 줬다면서요? 네. 그건 장점인데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65%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배당 삭감의 위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좀 지켜봐야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조업 자동화라는 큰 흐름이나 리쇼어링 같은 정책 수혜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리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그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 바로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이튼, ETN입니다. 여기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5%나 된다고요. 네, 이튼.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중요성은 다들 아실 텐데 그 안에서 이튼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AI 연산이라는 게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1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트는 바로 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라던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배전반, 차단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하죠. 데이터 센터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필수적이네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으로 길고 처음 지을 때부터 특정 회사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튼에게 유리하겠어요. 맞습니다. 한번 EP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나중에 증설할 때도 호환성 때문에 계속 이튼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성장세가 좋네요. 데이터 센터 건설 부음 덕분에 2021년 이후로 연평균 매출이 15%씩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AI 관련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익성도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 연평균 21%에 달하고요. 주주환원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꾸준히 자사주도 사들이고 무려 54년간 배당을 지급했고 16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 기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7% 정도 되고 배당 성향도 38% 수준으로 아주 건전합니다. 성장성, 안정성, 주주 친화 정책까지 상당히 균형 잡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언제까지 갈지 또 에너지 규제 같은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기업을 쭉 살펴봤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튼까지. AI와 로봇 기술 발전이 단순히 기술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수술 로봇, 공장 자동화,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같은 기반 산업에도 정말 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스포트라이트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집중되지만 그 기술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죠. 표면 아래의 생태계를 보는 눈이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룬 분야 외에도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을 묵묵히 지원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또 다른 기반 산업이나 지원 시스템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다음 정장 기회는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 변화의 큰 물결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당신에게 또 다른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